반포대교.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반포대교 지나가요.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수교로 가라는 얘기였구나. 나는 잠수교로 안 갔네. 반포대교로 올라와 버렸어. 에헤, 참. 석양 좋다. 석양이 이쁘다. 아이고 나 엄청 막히구만 여기.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낭비되는 수, 방치되어 온 소백 동선들을 구해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센스 후감이죠.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몇 개 안 되잖아요. 5개잖아요. 홍나식 씨, 문다현 씨, 뭐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인간의 감각이 뭐가 있어요? 멋있다. 자, 시각, 촉각, 또 그것이야, 뭐. 촉각, 미각, 후각. 되게 재밌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감각을 얘기하실 때마다 그걸 가르치세요. 시각.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5개의 기관을 통해서 약 세상을 600m 앞 벗어나는 회전 교차로에서 서초 방면 직진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의 에너지 종류는 정말 많죠. 여기 계신 분들과 제 사이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비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탐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5개의 에너지만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5가지의 신체 기관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무언가를 느끼는 그 순간 이거를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과 지각이 1초 이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감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그런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시각, 감각, 청각 뭐 이런 것들 중에 일단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시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가 안구죠. 우리 눈 안에 저렇게 큰 구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크다라는 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눈이 크다라는 것보단 정확한 표현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살등이 많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이 크면 저거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럼 스타워즈에 나와야 돼요. 그게 많이 벌어진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는 좀 간단하게는 그래도 살펴봐야 되죠. 눈이 있으면 맨 앞쪽에 각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정체 혹은 렌즈라고 하죠. 뭐 렌즈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이미지가 들어와서 저 눈 뒤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것에 상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는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 하나가 나옵니다. 망막은 스크린이죠. 자, 그럼 스크린은요 2차원인가요? 3차원인가요? 2차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몇 차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보고 살아갈까요? 3차원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드웨어인 눈은 분명히 2차원 상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느끼는 건 3차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차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 3차원 세상을 정말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 우리는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해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심지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굴렁쇠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죠.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저 친구가 돌리고 있는 굴렁쇠는 우리 눈에 들어오면 망막상에서 맺혀지는 상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찌그러진 모양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게 저렇게 찌그러진 게 저렇게 잘 굴러간가라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머릿속에선 저걸 보는 순간 이미 정확하게 동그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는 순간 세상을 왜곡합니다. 보는 순간 세상을 간섭하고요. 잠시 후 보는 순간 과속 세상에서 방지턱이 가능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하나를 믿고 그다음에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세상엔 너무나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곳 스튜디오에서요. 서울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실래요? 제이씨 어떻게 가실지요? 택시 좋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가시고요. 네. 친구한테 빌붙어서 훌륭하죠. 예,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계주의적 문화예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친구가 많이 속담에 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어로 번역이 절대 불가능한, 일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번역 안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뭐 following friends, let's go to 강남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토끼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헬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여기서 서울시청 어떻게 갈래? 이럴 때 몇 가지만 남겨요. 그냥 상식적인 순위에서 그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99.9999%의 무한한 다른 가능성들은 싹 다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한두 가지의 약 가능성을 300m 앞 빨리 회전 빼서 쓰는 게 교차로에서 훨씬 서초 방향 정이 직진 유리합니다. 방향 두 번째 그래서 출구입니다. 세상을 보자마자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그 굴렁쇠처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지금? 이미 머리로는 아시죠? 저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돌아가는 걸 느끼가 정상인 거예요? 안 돌아가요? 이런 착시적 현상을 모든 100% 경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하시는 게 더 좋고 경험 못 하신다고 장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돈다, 뭔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런 형태의 모양들은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돌았어요. 돈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은 오히려 없는 가능성인 것도 만들어내서 지각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3차원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왼편에서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 클로버 K가 스페이드 K보다 앞에 있다.
버스 저 진짜 답답하다고 빌런이다. 생각을 하시죠? 어? 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좌회전 있습니다. 차로에서만의 저 스페이드 테일을 옆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해석하지 않아요.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왠지 저 회색 네모가 검은색 선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네.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회색 네모가 성질이 안 좋아서 뿔이 났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꼭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2차원 정보만 가지고도 3차원 세상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보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긍정적 착각의 힘이기도 합니다. 문대영 씨, 미술 시간에 원근법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크기를 다르게. 그쵸, 크기를 다르게. 그러면 나로부터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큰 거고 나한테 멀리 있는 건 뭐 작게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선명도, 즉 해상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원근법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도 뒤에 있는 걸 더 뿌옇게 그리는 겁니다. 흐릿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흐릿하면 멀리 있는 거구나. 더 뚜렷하면 앞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어떨 때냐면요. 산에 올라오셔서 날이 아주 맑을 때 먼 곳을 보면요. 혹은 맞은편 산을 보면 저거 1시간쯤이면 가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맞아요. 왜? 또렷하게 보이니까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몇 개인가요? 그래요. 둘이 있으면 싸우죠. 왜? 불일치 일어나니까요. 불일치를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2개인 겁니다. 김정 씨,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네. 싸움 되나요? 싸움 되나요? 아니. 네. 싸움했네. 반포대교